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제 시청자들이 아마 4, 50대들이 많아가지고, 베이비 부모 넓게 잡으면 저 밑에 한 70, 한 5년생까지 포함시켜 주거든요. 안 그러면 70년생 다 끊는데, 어쨌든 이 베이비 부모에 대한 세대거든요. 직장에서 계속 버텨야 하나, 아니면 나와서 뭘 해야 하나. 마지막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선택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베이비 부모, 폰 들어갔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1960년, 50년대, 60년대, 50년에서 60년, 60년, 70년 이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끊는데 55에서 65, 65에서 75도 이렇게 끊어요. 그러니까 그 넓게 잡으면 뭐 60, 50에서 6, 75 요 사이겠죠. 1차는 벌써 나갔고 2차가 우리들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0몇서 이렇게 되니까 요 시대 위에부터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정년퇴직을 시작하잖아요. 퇴직 시작하면 뭐 합니까? 예전 같으면 정년퇴직하고 나서 몇 년 있으면 죽었어요. 그죠? 아프고. 그래서 연금 받아서 쓰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앞으로 가면, 우리는 진짜 두려운 게 있습니다. 90, 100까지, 100살까지 살 것 같아서. 확실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돈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러면 금융자산을 조금씩 빼고 소비를 할 거잖아요. 금융자산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연금이나 뭘 받아서 조금씩 빼가 조금 소비를 할 거고, 아니면은 미래 먹거리가 없던 사람은 뭔가를 새로 해서 장사를 하거나 뭔가 자영업을 해서 수익을 보전해야 되겠죠. 이 두 경우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란, 내가 100억을 남겨놨는데 이거를 10년 안에 쓰면 10년 안에 쓰면 100억이란 걸 뭐 일단 소비 형태로 나가는 거잖아요. 유산 상속을 하든 뭘 하든, 유산 받은 애들 뭘 투자를 하고 뭘 해서 계속 돈이 돌잖아요. 근데 이게 길어졌잖아요. 30년, 40년 되면 쓰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쓰는 양도 줄어들고, 또 연금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돈이 적어지거든요. 실제로 적어집니다. 연금제도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쓸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을 적게 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100만 명씩 몰려있는, 몇백만 명이 몰려있는 이 세대들은 돈을 적게 쓰는데, 누군가가 돈을 많이 쓰고 해야 밑에 있는 경제활동이 돌아가잖아요. 밑에 얼마 안 남아요. 지금 2000년대에 태어나고 2020년 10년 20년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뭐 20만 명 미만이니까 우리보다 5분의 1이잖아요. 우리 세대의 5분의 1. 5분의 1의 사람이 이렇게 쑥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20, 30대들이 잘하셨어. 빨리 자식을 낳는 애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자식 기른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자식 낳을 사람도 있을 건데, 지금 30대들이 키우는, 아니 20대들이, 보통 결혼을 30대 하니까, 30, 40대들이 키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버는, 이제 자라서, 그러니까 30대가 낳았으면 한 10년, 10년, 15년 후에는 세상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20대 중반이 돼서 세상에 나오거나 30대 초에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경제활동,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적어지는 겁니다. 일단 경제 규모가 적어지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소비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소비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소비할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옷을 많이 사 입을 것도 아니고, 놀러를 많이 다닐 것도 아니고, 술을 많이 먹을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많이 먹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그 돈은 있는데 그걸 또 펑펑 다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산을 남기든 뭘 하든 어떻게 이래 남기든 저래 남기든 어느 정도 남기고, 본인들은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못 쓰는 거죠. 사실은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밑에 세대들,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들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미래 먹거리가 뭐냐고요. 없죠? 자, 그럴 가면,
내가 베이비부모 은퇴를 했을 때, 은퇴할 시점에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베이비부모 세대들. 물어볼게. 우리 동년배들 물어볼게. 어차피 회사 나와야 돼요. 자영업을 해야 되느냐? 자영업을 해서 직장을 바꿔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연금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장점이 있어요. 왜냐? 회사 생활을 해봤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체험을 해봤고 그 가정을 이뤄봤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나이 육체적인 나이만 들었을 뿐이지 지금 딱 나와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20, 30대들하고 실제 경쟁을 하면 현장 경험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상, 앞으로 2030년, 35년, 45년까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는 대체가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노동집약적 산업은 안 되거든요. 노동 많이 하는 거는 다른 거로 다 대체가 되거든요. 그 대체가 되는데 그 대체를 누가 해줍니까? 로봇이나 다른 것들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적인 노동력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를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재산을 써서 자영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쓰지 않는 일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사람을 쓰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사람의 가치가 자꾸 임금이 자꾸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일을 안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근근히 기초수급이나 아니면 근근히 생활을 해 나갈 사람들이 이젠 젊은이들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형태가 히키코모리라는 형태로 나와 있었잖아요. 소비를 적게 하고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소비 활동도 적게 하는 그런 세대들이 히키코모리 세대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을 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어지간하면 은퇴할 시점이 오면 지금 목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은퇴해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생각해서 한 번에 투자하지 마시고 돈을 두세 번 나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작은 거라도 시작하시라고.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할 수도 없어요. 뭐 전세다금도 줄어들 거고 어떤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훨씬 유리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갈수록 더 가난해지겠죠. 만약에 외국에 가서 공부를 배웠다든가 특수한 기술을 배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고객이 되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회사에서 기회를 주고 돈을 줄 때 받아서 나와가지고 뭔가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버틸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어린 20대들은 10대 20대들은 버틸 능력도 없고 버텨본 적이 없어서 못 견딥니다.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래 해 나가시면 됩니다. 왜 자꾸 엔진 공회전을 돌려가지고 시끄럽고 차 가지도 않은데 엔진 공회전을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여기 영상에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계속 들려요 저한테. 그러니까 베이비부모 세대들 저하고 저 같은 세대도 있는데 어차피 은퇴를 해야 된다면 저는 은퇴할 거 없는 거 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은퇴할 건 없지만 은퇴를 해야 된다면 빨리 나와가지고 돈 줄 때 빨리 나가서 받아가 그거라도 잡으십시오. 나중에는 지금 40대 밑에는 나오더라도 퇴직금 이런 거 많이 못 받습니다. 회사에서 줄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줄 때 빨리 나와가지고 한몫 챙긴다고 하죠. 그거 가지고 닭집 투자하지 말고요. 닭집 앞으로 안 되거든요. 커피숍 카페 투자하지 말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그러니까 하루에 1,500원짜리 커피 팔아가지고 하루 매출 올리려면 진짜 새가 빠집니다. 예, 제발 커피 하지 말고 닭집 요즘에 다 배달시켜 먹고 해서 돈 남는 거 없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말고 서비스, 그러니까 물품을 생산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걸 이제 찾아가십시오.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올해 중순에 나오면서 AI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 딱 기회 보고 있다가 그런 걸 선점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하나에서 꾸준히 10년, 20년 안 갑니다. 몇 년 만에 바꾸고 뭐 새로운 걸 또 바꾸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온 받은 돈들을 그대로 저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두세 번에 나눠갈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뭐 뒷동네, 산동네, 먼데 하지 마세요. 뭐 메인 스트리트 못 나가도 그 근처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안 움직입니다. 움직일 돈도 없고 여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내가 나가서 지금 현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자식들 위해서 뭐 해주고, 뭐 자식들 장가 가야 된다니까, 뭐 결혼해, 시집 가야 된다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저기 알아서 살게 놔두죠,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수명이 길어집니다. 사고 나거나 진짜 불치병 얻지 않는다면,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어지간한 건 다 어중간히 나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로봇 발달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10년 후에 자율주행 자동차 나올 시점이면 이미 어지간한 수술하는 로봇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기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내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자식에게 나눠주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찾으세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해서 돌아온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 목 떼준다. 대신에 나는 내 거 챙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세요. 좀 어리석게 내 자식한테 투자하면 나중에 나한테 효도하겠지. 효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네들이. 그나마 지금 20대 되나 사람은 다행인데 더 문제는 밑에죠. 더 어린 사람들. 지금 40대 베이비부모 밑에는 그런 기회조차 정말 드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참 걱정인데, 우리 코가 석잔데,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후배들이죠. 그러니까 75년 밑에서 85년 사이, 진짜 애매한 나이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참 사회 활동하는 40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뭔가 할 게 없어요. 사회의 중추세로 자리 잡지도 못했고, 정치에서도 소리를 못 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거의 빈곤 세대가 되어 있고, 왜? 연끌이 대부분이니까. 그 집 하나 살기라고 박아놓고, 주식에가 돈 좀 벌기라고 박아놓고, 코인에 박아놓고,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세대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언급하겠지만, 우리끼리 살아야 되니까,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래 삽시다.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것만이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입니다.